애가 학원을 안 간다고 해요. 네.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아, 그랬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말을 들어보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야, 너 그럴 거면 끊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는 엄마가 네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 제일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고 해서 알아서 하면 혼나요.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알아서 하면 혼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에 들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더 더 무서운 어려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알아서 해라는 게 엄청난 이중구석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A라는 표현을 하면서 속마음은 B인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EBS 공채 강사로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책을 쓰셨는데요.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에서 소개해 주시기를 공부시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좀 하는 말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좋습니다. 알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바로 이제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애가 학원을 안 간다고 해요.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아, 그랬어? 왜 그래? 막 이렇게 말을 들어보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은 야, 너 그럴 거면 끊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이 나가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선생님, 저는 엄마가 네 알아서 해라고 말할 때 제일 무서워요.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고 해서 알아서 하면 혼나요.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미 고지고대로 하면 안 된다. 누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하면 혼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에 들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더 더 무서운 어려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알아서 해라는 게 엄청난 이중구석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A라는 표현을 하면서 속마음은 B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 입장에선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거지? 하면서 이제 엄마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죠.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게 익숙해지면 밖에 나가서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정말 모범적이고 친구하고의 관계도 좋았는데 한번 의자를 막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엄청 가득해요. 근데 사실은 나 싫어 이렇게 한마디 말이면 정리됐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밖에서도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도 똑같잖아요.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가지고 이제 더 힘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럼 알아서 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알아서 해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되는 부분에는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하고 이 아이의 답을 불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불쾌하잖아요. 뭐야, 쟤 왜 저렇게 말해라고 하는지. 숙제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래서 그럼 다른 거 할게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알아서 해도 되는 것에는 그것만. 알아서 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은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울타리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너에게 알아서 해도 되는 선택권을 줄게. 예를 들면 오늘 독서하고 수학하고 영어 해야 되잖아. 뭐부터 먼저 할지는 네가 정해봐. 독서 30분 할지 1시간 할지는 네가 정해봐. 그러니까 30분 이상은 해야 되는 건 정해지는 건데 거기에서는 네가 한번 골라봐 하고 큰 울타리는 쳐주면서 그 안에서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게 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권위를 발휘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학원을 가야 되는 거면 엄마 나 학원 안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오늘 학원 가야 돼. 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야. 이건 엄마가 봐줄 수가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말 좀 확실하게 아이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야겠네요. 네, 혼란스럽지 않게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제 좀 선택권을 준다고 네. 이제 뭐 수학 문제집을 한 장, 두 장, 세 장 중에서 몇 장 풀래라고 했더니 얘가 한 장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모르게 한 장? 하면서 그건 좀 발전이 너무 없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세 장이라고 하던가 네. 세 장부터 다섯 장을 놔서 애가 세 장을 고르도록 한다던가 네.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을 나랑 미리 좀 타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 장, 두 장, 세 장 중에 골라봐 했으면은 아이가 항상 한 장이라고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아이들이 한 장을 말하다가 가끔 두 장, 세 장 말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세 장에서 다섯 장이든 울타리를 잘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우리 아이를 믿는 마음도 필요한 거죠. 얘가 항상 그 조금만 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애들이 자기도 발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컨디션 괜찮은 날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쉽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네. 장수를 좀 많이 말을 해요. 네, 네. 아이하고 공부할 때 부모가 화를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3단계를 해보시라고 하는데 네, 3단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1단계 침묵. 그 침묵을 하는 이유는 내 화를 좀 꺼트리려고. 네, 저도 약간 다혈질이어가지고 네. 학생들이랑 애들한테 확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 화를 꺼트리려고 그리고 애도 진정을 같이 하려고 그 다음 이제 2단계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협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야 너 그랬어 하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네. 합의.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협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진 않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맨날 늦잠을 자요. 그래서 어제도 했던 대화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네. 우리가 늦잠을 안 자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애 반응은 다 그래요. 몰라. 이야기하기 싫어. 질문하지 마. 다 이렇게 네. 말을 해요. 네.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안 떠들 수 있을까? 네.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 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 하면서 객관식으로 제안을 한번 해봐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네. 맨날 11시쯤 자니까 9시부터 들어간다. 그다음에 2번, 엄마가 너를 아침에 깨울 때 좀 더 세게 깨워야 될 것 같아. 막 흔든다. 네. 그다음에 3번, 네가 이제 알람 소리를 시계를 예쁜 거를 사가지고는 그거 소리 마음에 드는 걸로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자는 시간은 9시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9시 40분엔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또 협의를 해요. 근데 이게 아이 말을 다 따라주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아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에 협의점을 찾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얘가 바로 실천을 하느냐? 네. 실천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은 야, 너 어제보다 30초 일찍 일어났어. 30초면 엄청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긍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도 계속 안 하려고 하고 유튜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절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같이 규칙을 한번 세워보고 그러면 네가 이걸 규칙을 다 잘 지키면은 원하는 게 있어? 그냥 보상도 한번 정해볼까? 네. 이걸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딱 비난을 해봤자 아이의 행동이 눈앞에서 잠깐 바뀌고 그거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해서 항상 파트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교실에서도 네. 제가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네. 말을 맨날 쓰니까 오. 자기들끼리도 그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친구들끼리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법의 발처럼 머릿속에는 지금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기술을 우리는 알려주면서 독립시키기까지 내 품 안에 있는 이 초등 시기에 헬스장에서 PT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생활 습관, 관계, 마음, 학습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강화시키고 네. 협의하고 강화시키고 하면서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순간 이 화가 날 때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인간이니까 10번에서 8번 화내셨다 하면은 8번 뭐 화낸다고 해서 애가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네. 한두 번, 두세 번 뭐 시도를 해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도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네. 이렇게 내가 배워가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내가 성장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집중에 대한 게 정말 큰 이슈예요. 네, 집중 맞아요. 좀 하자. 집중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도 막 오래 걸리니까 네. 집중하자. 그리고 맞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 지금 벌써 1시간인데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거.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부 문제는 기승전 집중으로 끝나요. 네, 집중만 맞아요. 하면 되는데 5분이면 끝날 것을 왜 1시간, 2시간을 맞습니다. 질질 끌고 정말 있냐. 맞아요. 일단 우리 아이가 그 집중이라는 것이 혹시나 의료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의력에 대한 검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로 해보시는데 먼저 핵심 습관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 모든 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핵심 습관을 하나를 정해서 네네. 너무 길지 않게 뭐 5분, 10분, 15분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5분도 집중 못하는 애한테 오늘부터 20분씩 해보는 거야? 이거는 아니고 네. 5분도 집중을 못한다면은 뭐 6분, 7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네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낮아요. 주의력도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쪼개서 주셔야 돼요. 엄마 설거지하고 있을 동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놔라고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년이 좀 어리면은 웬만하면 옆에 같이 있어 주시는 게 네. 사실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3문제만 더 풀어보자 아니면 5문제만 풀어보자 하고 나서 쪼개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좀 자주 갖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책을 읽더라 하더라도 혼자 책 읽어봐 했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은 같이 표지도 읽어보고 뭐하고 엄마가 한쪽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만 네가 읽어봐. 그다음에 엄마가 한쪽도 읽어주고 한쪽 같이 읽어볼까 하고 네. 그럼 이번 쪽은 네가 읽어봐 하고 계속 쪼개주시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활동성이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네. 그래서 그 주의력이 약해가지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뭐 소리만 나도 반응을 하고 이거 뭐야? 뭐야? 하고 계속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활동성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야 엄마 물 한 잔 갖다 주고 공부하자. 오히려 더 그렇게 제안을 하는 네. 거죠. 여기 딱 10문제만 풀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 아이가 활동성이 높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런 성향임을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일단 뛰어놀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 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집중을 더 잘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공부 정서를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당장 어떤 네. 노력들이 필요한가요? 아이가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어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생활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냥 부모님이랑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저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반복 훈련이 공부에는 꼭 필요해요. 그 반복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부 정서는 내가 아이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인가. 그리고 옆에서 그거를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반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인내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필요하시지 않을까 또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눠주신 팁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